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강원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이번 산불 피해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부의 농업재해 대책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주택 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부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뉩니다.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와 강풍, 가뭄이나 폭염, 지진 등을 말하고 사회재난은 화재나 붕괴, 폭발,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피해 등을 뜻합니다. 보통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산불의 경우 발화점에서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사회재난으로 볼지 자연재난으로 볼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될 경우 정부의 농업재해대책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농업재해대책비는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으로 농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재해복구 비용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 가축 재해보험 등에 가입한 농가는 이번 산불의 성격과 관계없이 가입 상품이나 특약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이번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판가름 날 경우 정부의 농업재해대책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파대나 농약비 등 기본적인 복구 비용조차 지원받기 어려운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볼지 사회재난으로 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피해 복구에 따른 예산 집행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할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산불의 성격을 하루빨리 자연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불분명한 데다 이를 규명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택 전소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불탔더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1,300만 원이라는 금액도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대폭 상향된 겁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기존 900만 원에서 현재 1,300만 원으로 절반 정도 파손된 경우 기존 450만 원에서 현재 6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의 금액이 적어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금은 거의 위로금 수준에 그친다는 게 피해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 집을 이렇게 놨으니 이게 한두 푼에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나라에서 도와줘야지 하지 어떻게 사냐고. 살 수가 없어. 진짜 죽을 지경이요 이거 보면. 아울러 피해주택 복구에 대한 융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탓에 융자를 받더라도 빚을 평생 떠안고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재민들은 주택 복구 비용만큼은 100%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협이 강원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산불 피해 현장을 2차례나 살펴본 뒤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겁니다. 피해 농가들에게 영농자재를 무상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도 기탁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연이어서 보도합니다. 농협이 강원 산불 피해 농가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5일 강원 속초시와 고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9일 강원 고성군의 산불 피해 농가를 다시 한번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농협은 이 같은 현장 점검을 토대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제1차, 제2차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농가 피해 현황을 집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데 이어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먼저 농협은 봄철 영농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종자와 육묘 상자, 상토와 비료, 비닐, 호미와 낫 같은 농기구 등 각종 농자재를 무상 지원합니다.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범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차 금액은 무려 7억 9천만 원. 여기에 긴급 무이자 자금 1,000억 원도 지원해 농민들의 피해 복구와 영농활동 재개에 도움의 손길을 보탤 예정입니다. 또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가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산불로 가축 피해가 심했던 것을 감안해서 수의사 44명을 긴급 파견해 가축 화상과 연기 흡입 등을 진료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파손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기술 전문가 4명을 현장으로 보내 농가주택 복구를 돕고 피해 농가와 주민들을 위해 농협 속초수련원의 25개 객실을 임시숙소로 제공합니다. 또 피해 농가들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유예하는 한편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장기 카드 대출 시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범농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실시합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본격 영농철에 접어든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산란계 농장과 한우 농장 등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과 소각, 폐기 처리 등을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농가들이 파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종할 벽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 농기계 등을 지원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은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산불 피해 농가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피해 지역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강원 산불로 인한 농업 피해가 너무 커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농업 피해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사정이 낫다고 하는데요. 농업정책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일대의 산불 사고를 계기로 농업정책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의 종자며 가축,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모든 자산을 잃어버린 농민들에게 보험이 실납 같은 희망이 되고 있어서입니다.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 등의 사고로 농작물이나 가축,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연재해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더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내고 지자체가 10에서 40%가량을 지원합니다. 농가 자부담이 적게는 10%, 많게는 4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사고 후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농업정책보험을 판매하는 NH농협손해보험은 이번에도 산불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농작물과 가축 등 농업 관련 피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이 빨리 지급되어야만 당장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농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어서입니다. 위기 시 보험 혜택을 받던 농민들의 만족감도 높습니다.
보험금을 적은 금액으로 3만 원여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입을 했었는데요. 실제 제가 피해를 입고 그 수령한 보험 금액은 한 1,520만 원여 정도 됩니다. 자그마한 금액을 가입을 해서 저한테 그 손실을 볼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전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고, 이번 산불 사고를 계기로 농업정책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농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더 많은 농가들이 농업정책보험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번 산불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꼭 이제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시면 농업인들께서는 정책보험에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자연재해뿐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업정책보험이 농민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워졌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농업정책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나 이상기후가 발생했을 때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보험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창호 기자, 이 농업정책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네, 농업정책보험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 담당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과 풍수해 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나머지 보험료의 10%에서 많게는 4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농가 부담률은 적게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원 산불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강원 산불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농업정책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3종류입니다. 이 보험들은 기본 약관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이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각자 계약한 보장 금액 내에서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피해 지역에는 미가입 농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입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강원 지역의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30%에 못 미치는 21.4%에 불과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도 강원도의 가입률은 81.2%로 전국 가입률 9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원도 지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은 전국 가입률 5.6%보다는 소폭 높지만 6.4%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많은 농가들이 트랙터 등 고가의 농기계와 자재를 잃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피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농가들의 정책보험 가입률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정책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농가들이 보험료 금액을 아깝다고 여겨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농가 5곳 중 1곳이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가입할 만한 혜택이 없는 점을 꼽았습니다. 수년간 보험금을 냈지만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꺼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강원 산불과 같이 자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도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농업정책보험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고 적극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농가들이 이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창호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국내 유입 예방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ASF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협조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정부가 담화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국내 유입 예방에 대한 정부 합동 담화문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등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날 정부는 10개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ASF 국내 유입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서 언제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ASF가 국내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예방에 적극적인 것은 ASF가 다른 가축 질병과 달리 치료제나 예방 백신 등이 전혀 없어서입니다. 게다가 치사율도 100%에 달해 만에 하나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등 최근 ASF가 발생했던 나라를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ASF 발생국 등의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휴대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가지고 온 햄이나 만두 등의 휴대 축산물 중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만 14번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겐 모국에서 햄이나 만두 등의 축산물을 가져오거나 국제 우편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의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 기획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시간에는 각종 유해시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 문제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식수원 근처에 토양 정화시설이 설치돼 논란을 낳고 있는 전북 임실이 그곳인데요. 그 자세한 내막은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오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의 한 농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살던 가정이었지만 최근 아들 유모 씨의 사망으로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공장만 안 들어왔으면 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겠어. 그 자리만 가서 울고 싶어서 내가 거기를 어쩌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걸까? 지난해 광주에 사무소를 둔 한 업체가 마을에 있던 폐공장을 인수해 토양 정화 시설을 설치한 후 대구에서 중금속과 기름 찌꺼기에 오염된 흙 260톤을 마을로 반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업체가 더 이상 오염된 흙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시설 앞에서 밤낮으로 감시해 왔는데 유 씨가 야간 근무를 섰던 날 귀가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6.1조 농민께서 여기서 근무를 서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 길에 저쪽 건너편 쪽에서 오는 7.5톤 차량에 의해서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유 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토양 정화 시설로 인해 광역식수원인 옥정호가 오염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양돈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염된 토양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중금속이 바람에 날리고 가축의 호흡기나 육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돼지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이중 감염이 될 수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만일에 큰 비라도 와가지고 싹 실어버리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이유로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가 시설 허가를 검토할 때부터 강하게 반발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시설 허가를 내준 곳이 광주시였다는 사실입니다. 토양 정화업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상 업체 본사가 위치한 자치단체가 관련 시설의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가권자가 지금 광주광역시장이나요. 지역은 임실인데 전남에서는 세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못했어요. 지역주의를 내가 탓하자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기분을 좀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에 임실군은 토양 정화업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나 업체 측은 현행법대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심한 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그 흙들은 저희가 가져올 수 없고 폐기물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놓고 있긴 합니다.
이에 임실군과 주민들은 광주시와 업체가 법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기관과 주민 등 사자 간 협의체를 꾸려 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정옥정호를 지키려는 주민과 업체의 법적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춘곤증으로 입맛 잃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농촌진흥청이 4월에 먹으면 좋은 제철 식재료와 함께 이를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4월을 대표하는 이달의 식재료로 미나리와 식용꽃, 발효생햄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곳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미나리는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함량이 높아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봄철에 잘 어울리는 식재료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른 봄에 미나리를 섭취할 때는 쌈이나 생채로 먹고 줄기가 굵어지면 데쳐서 나물이나 국, 볶음 등으로 먹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미나리는 잎이 선명한 초록색을 띠고 줄기 밑부분은 연한 젓갈색이 돌며 너무 굵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꺾었을 때 단면에 수분감이 있는 것이 신선합니다. 특히 미나리는 생으로 무쳐 먹는 것도 좋지만 미나리 차돌박이 덮밥이나 미나리 롤가스, 미나리 들깨찜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미나리와 함께 4월의 식재료로 선정된 것은 식용꽃으로 베고니아와 할려나, 펜지, 비올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삼진날, 즉 음력 3월 3일에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으며 봄을 만끽했는데 그 풍습처럼 꽃이 좋은 식재료가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꽃의 종류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양해 훌륭한 요리 재료로도 활용되어 왔는데요. 식용꽃들은 아미노산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체력 보강과 함께 머리를 맑게 하면서 춘곤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농진청이 선정한 4월의 식재료 중 하나는 바로 발효생햄입니다. 발효생햄은 유럽 남부 지역에서 2000년 동안 만들어온 전통 육제품으로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천일염으로 염지한 후 9에서 12개월 동안 그늘진 곳에서 자연 발효시킨 것을 말합니다. 농진청은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국산 돼지 뒷다리를 활용해 생햄을 만드는 농가가 있다고 소개하며 생햄 줄줄이 토스트, 생햄 구운 천혜향 샐러드, 생햄 채소 스콘 등의 다양한 조리법도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4월의 식재료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면서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공기정화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에선 오존까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차 안의 공기가 답답해도 창문을 열기가 겁나는 요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찾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차량에도 이제 좀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로 좀 이제 공회전을 시켜가지고 좀 몸 관리 겸 살려고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운전자들 대부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주위 사람이 다 쓰고 하니까. 이런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단체 중 하나인 소비자 시민 모임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실제 성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능을 조사한 9개 제품 중 4개가 성능 미달, 즉 공기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소형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려면 1분에 0.1 세제곱미터 공간의 공기를 정화해야 하지만 9개 중 4개 제품의 공기청정 능력이 1분당 0.1 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나타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또한 차량 내에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 제거 능력도 함께 살펴본 결과
9개 제품 중 7개가 4에서 23%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유해가스 제거율 기준인 6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오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존이 기준치 이하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식품부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는 농협의 유휴 양곡 창고나 폐정미소 등을 새롭게 단장해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농협중앙회 미래농업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최종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억 원 규모에서 새롭게 단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사이트 한우 유명한 곳을 통해 봄날의 한우 특가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가전에는 대관령 한우와 경주 천년 한우 등이 참여해 1플러스 등급 및 1등급 이상의 구이와 요리용 부위, 프리미엄 정육 세트를 최대 51%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25일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농업과학관에서 전통 농기구로 보는 농업과학의 비밀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농진청이 소장한 농기구 50점을 활용해 흙 속에 담긴 과학과 물의 신비한 역할, 바람에 숨겨진 비밀, 오늘날의 농기계 등 4개의 주제로 전시와 체험이 진행됩니다.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일본 내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이 보이지만 일부는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도 접종을 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권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